화이팅 나라적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 원외 측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외 전성시대의 원외 또 한 사람의 원외 신장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이준석 후보만 원외 전성시대고 나머지 원외는 그냥 원외 같은데요? 윤석열, 이재명 다 원외잖아요. 그러네요. 영선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도 그 전성시대 열차에 빨리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 자, 우선 권익위가 통보한 12명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민주당 지도부 결정대에서 신장식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과도한 조치가 비례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보다 정무적으로는 더 나은 시점이었다. 정무적으로 과도한 조치가 낫다. 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뭉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저는 제가 보기엔 더 뭉개기 어려워요. 예. 또 한편으로는 무슨 왜 징계를 안 하고 출당 권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건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명의 기회를 안 줬거든요. 예. 징계를 하려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징계를 내릴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안 되겠다. 빠르게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공을 국민의힘으로 넘겨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공을 받은 거는 이제는 국민의힘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뭐 월요일 날 처음 12명 얘기 나왔을 때 오늘 밤에 송영길, 윤호중 두 사람 잠 못 자겠다 했는데 잠 예. 못 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갔다. 자, 네. 공이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예, 맞죠. 네. 맞아요. 당의 지침이 어떻습니까? 당의 지침은 뭐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당의 지침도 지침인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께서 12명에 대해서 출당 조치 하신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요. 예. 높게 평가한다. 아주 잘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게 탈당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이게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뭐 고비만 잘 넘어가면 지도부로서의 조치는 아주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경찰 조사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감사원에다가 전수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사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감사원에서 조사받겠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사원법 보면 감사원의 그 감찰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이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혹시나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뭐 그렇게 법을 감사원에서 개정하면 또 상권 분립 요소에 침해가 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예. 잠시 한시 규정을 둔다 이렇게 뭐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뭐 예. 감사원에 조사받겠다 이건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차기 지도부 결정하는데 감사원의 그 감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일 거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여론도 계속 안 좋아질 테고 뭉갠다면은 네. 어디든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 그러면 당에서 구체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원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신임 당대표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그 정도 상황이죠. 예, 신임 당 대표의 결정을 한번 두고 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감사원 가서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감찰 기능 그 권한 자체가 없고 삼권 분립에 뭐 위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감사원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도둑 잡아달라고 세무서 가는 격이에요. 예, 이건 뭐 번지수가 좀 잘못됐고요. 그 감사원장이 지금 최재형 원장인데 국민의힘에서 영입하겠다 다음 대선 후보로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거기에다가 맡기겠다 하는 것도 명분은 좀 없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출신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감사원장이 편향성이 있다라고 보긴 어려울 거고 그냥 국민의힘이 짝사랑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예.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감사원이 조사해서 뭐 예를 들면 몇 명 안 나왔다. 예. 그럼 또 서로 봐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이준석 지금 당대표 후보가 6월 5일 날 강원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김동연, 최재형 거론했고요. 예. 5월 21일 날 김기현 직무대행이죠.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이 양반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자기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명시적으로 거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지고 가면서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 그쪽으로는 안 가고 본인 입으로 거론했던 대선 후보한테 이걸 가지고 가겠다. 권한에도 안 맞고 정무적으로도 네.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라서 저는 이 공을 다음 지도부가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 나버릴 거다. 뜨거운 공을 받아 들었는데 이 뜨거운 공을 그냥 손에만 쥐고 있다가는 손바닥에서 불 나는 경우가 생긴다. 빠르게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국민의힘도. 예. 아마 다음 지도부가 선출되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거 기사에 난 내용인데요. 출당 조치받은 12명 의원 중 이재명 지사 측 인사가 많다. 이러면서 출당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쪽은 친문 의원 쪽이다.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지사도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번져갈까 봐 바로 읍참마속 잘했고 고뇌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국힘 전수조사하라라고 이 메시지를 바로 냈어요. 유례 없이 빠르게 냈는데 이게 뭐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실무적으로 이거는 뭐 선본을 운영하는데 내지는 어디 포럼 운영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정무적 대응은 이재명 지사의 고 이야기 읍참마속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읍참마속 잘했다. 국민의힘 빨리 전수조사 받아라. 요렇게 하는 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더 나은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불고 있는 경선 연기로에 대해서는 천 변호사 어떻게 봐요? 무의미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1위 주자가 압도적인 뭐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걸 받지 않는 한은 완전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요. 특히나 이게 뭐 경선 연기에 대해서 뭐 휴가철이니 백신 문제니 이런 핑계들을 대지만 이거는 이미 그 당원 당규상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후속 주자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컨대 뭐 한두 달 정도 연기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민주당 경선이 재미있을 거냐. 그걸 보더라도 이 경선의 재미는 아무래도 아슬아슬하고 뭔가 다크호스가 튀어나오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 건데 한 두 달 후에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 뭐 제 생각 흔들릴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별 큰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분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경선 흥행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결국 명분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 돌풍이나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는 걸 보면 흥행을 하려고 하면 뭐 코로나19가 있더라도 흥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크게 설득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경선 연기론 보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할 때 뭘로 하냐. 조직이 취약하니까 바람으로 하거든요. 그럼 바람이 언제 불어야 되냐. 선거일 가까울수록 바람이 불기가 쉽고 선거일 가까이에서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검증은 뒤로 물리고 대선 코앞에 어떤 야당 바람을 한번 불게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거는 나름의 정치적 판단일 수 있어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실력과 신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실력과 신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에 집중을 해야지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또는 뭐 그 흥행 얘기하고 아니 흥행을 위해서 실력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정기국회하고 예산국회인데 이거를 포기한다? 국회에서 일해야 될 때 전국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은 여당의 국민들이 신뢰를 줄 거다? 이거는 정말 야당식 발상입니다. 야당식 발상. 저희도 실력과 신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바람이 저는 압도적으로 야당한테는 선거의 주요 전술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 하나만 더 짚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 같이 하자. 개헌 국민투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지율이 좀 안 오르니까 한번 흔들러 보려고 판을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일단 저는 뭐 이 주장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이고요. 예. 뭐 이 개헌론 때마다 나왔던 뭐 굉장히 좋죠. 우리 책임 정치하려면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는 예.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여야 모두 충분히 공감대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정세균 전 총리 뭐 여론조사 보니까 그 박용진 의원한테도 뒤졌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예. 결국 이제 뭐 대선 주자로서의 현재로서는 크게 무게감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그 진심과 별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이슈 아닌가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TOP가 안 맞아요. 옷을 입을 때도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이 맞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하시려면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하실 때 이때 더 소신을 가지고 훨씬 더 세게 추진을 하고 성과를 냈어야 되죠. 사실 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거는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TOP에 안 맞는다.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상복 차려입는 꼴처럼 국민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항상 뭔가를 흔들어 보고자 할 때 어떤 정의나 가치나 또는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상투적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와서 일반적으로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매번 있었어요. 대선 때든 무슨 총선 때든. 근데 이런 식의 방식, 이런 식의 그 판 흔들기용 개헌론은 개헌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개헌의 중요성조차도 국민들이 저건 항상 개헌 얘기는 정략적인 거야, 정략적인 거야 해서 오히려 개헌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점도 전 정세균 의원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의견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치열한 논쟁이 안 돼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오늘 뭐 기사 보니까 드디어 입을 열었다. 별말 안 이런 기사도 하셨습니다. 봤던데 그때 보니까 또 별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그동안 입을 안 여섰으면 예. 뭐 지켜봐 달라 그런 얘기밖에 안 했더라고. 예. 그래서 외에도 이런 기사가 났나 의아했었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너무 간을 본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비판 기사가 좀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 윤 전 총장의 지금 3개월째거든요. 그렇죠. 3개월 동안 침묵 모드. 이야기는 측근을 통해서 전원. 그래서 그게 문제적 발언이라고 논란이 되면 와전됐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예. 소위 말하는 간보기 정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간보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오늘도 보면 뭐 본인이 가는 길을 지켜봐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좀 빨리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보처럼 빨리 걸으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갈 길을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오늘 무슨 뭐 어젠가요? 뭐 책이 나왔다 해서 윤 총장 측과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거친 뭐 첫 번째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는 남한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책을 내려면 본인이 직접 내시든지 그리고 뭐 과거에 검찰총장 하셨던 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본인이 대통령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뭐고 자기가 꿈꾸는 미래 비전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것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도 높아지고 나름대로 애정도 높아졌는데 이럴 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준석 후보가 뭐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이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자기가 정말로 미래 권력을 잡을 만한 비전이 있다. 이걸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걸 못하면 제 생각에는 뭐 대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야권 대선 주자 한 명이죠. 원희룡 지사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좀 비판했던데 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좀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데 별로 하신 말씀은 없어요. 예. 다만 이것도 지난번에 뭐 전원이긴 했지만 정진석 의원 통해서 장모 시범 발언이 있었잖아요. 시범도 피해준 예.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 있어서 이거 계속해서 그 발목을 잡을 거다. 당장 7월 2일 날 그 장모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계속 발목을 잡을 거다 싶었는데 오늘 그 우당 기념관 개관식 이회영 선생 개관식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를 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예. 이 양반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본인에게 투영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실제로 검사 윤석열의 삶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우리나라 지도층으로서의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계속 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본인을 이렇게 투영하거나 본인을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장모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멋진 얘기 하려다가 이것도 또 계속 걸린다. 앞으로도 발언을 할 때 이 양반이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중에 검증의 잣대가 될 것 같아서 오늘도 글쎄요 오랜만에 말문을 연 거 치고는 뭐 많은 분들이 주목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탁 걸리더라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럼 자기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사람이다라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예. 이거 나중에 계속 걸릴 겁니다. 그래요. 지금 타임라인상 이제 6월 11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예.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해야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이거를 윤석열 총장도 마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입당이나 뭐 안철수 대표의 합당, 뭐 홍준표 대표의 복당 이런 이벤트들은 차라리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하는 것도 괜찮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한 정치 선언을 하고 내가 진짜 대선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6월 11일에서 21일 사이에는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우당 기념관 행사 말 그대로 우당 선생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네, 그렇죠. 일부 뭐 유튜버들 네.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 반대자들이 뭐 구호를 외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게 본 행사가 오히려 조금 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만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내일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죠 이종걸 전 의원 초대해서 우당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방송이에요. 아유, 제가 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또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뜨다 보니까 윤석열 파일이 여의도에서 돈다. 아하. 이게 뭐 조선일보, 경향신문 이 유사한 언론들이 또 썼어요. 근데 이 언론에서 쓴 윤석열 파일이라고 하는 게 뭐 장모나 아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죠. 본인 문제다. 그리고 뭐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 누군가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 선거판마다 돌던 뭐 음모론의 일종인 것 같긴 한데 윤 전 총장이 자명이 길어지면 이런 소문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뭐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정치판에 처음 등장하시는 거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검증은 처음 받으시는 거고 뭐 이런 파일 얘기는 계속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윤 전 총장 측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본인들이 해야 돼요. 예. 제 생각에도 윤 전 총장이 뭐 탐정, 뭐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다 고용해가지고 본인의 과거에 진짜로 문제될 만한 거 없나 스스로를 검증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야지만 검증이 들어왔을 때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야지 방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저도 당내에서 이런 소문들은 듣는데 뭐 당내의 다른 대선 주자가 이렇게 뭐 뒷조사를 한다 이거는 근거는 없는 뜬소문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바로는 장모나 가족들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 쓰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거나 이게 이제 윤석열 본인 측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소고발해서 중앙지검에 서부지검이나 이런 곳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명할 걸 해명하고 사과할 걸 사과해야지 사람들의 의혹 제기를 막는 것을 통해서 검증의 무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했지. 너 실정법 위반이야. 이게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농담처럼 검사들은 세상이 기소할 사람과 기소하지 않을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증의 무대를 협소하게 만들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는 방식으로는 대선 검증 무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전대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빠르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그냥 정치 선언만 적절히 하고 입당 시기는 조절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복당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전 대표의 그럴 복당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랬을 때 홍준표 대표도 매우 강력한 특수부 강력부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이 어떤 발언을 쏟아낼 거냐. 제 생각에는 빨리 같이 들어가서 차라리 당내에서 투닥투닥 하는 게 낫지.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파일이건 뭐를 가지고는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복당 즉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빨리 복당을 하게 되면 네. 뭐 같은 대권 주자니까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윤 전 총장에 당연히 대해서. 견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데 홍 전 대표는 정치판에 오래 있었고 그럼요. 윤 전 총장은 본인 입으로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 전 총장님이 뭐 누구 만나서 얘기 듣고 견학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젊은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불러가지고 예. 하루 종일 질문 받아야 돼요. 질문 받고 정치적인 문법으로 답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이준석 후보가 너무 바쁠 거니까 뭐 이준석 후보 비슷한 토론 잘하는 양반들 예. 불러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정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될 때고요. 그거 안 하고 여의도 링에 그냥 지금 지지율 높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진짜로 민주당이랑 맞붙기 전에 뭐 홍준표 대표, 뭐 유승민, 원희룡 후보 이런 분들한테도 생각보다 굉장히 곤혹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황 전 대표님도 계십니다. 공안부 출신의 황 전 대표님도 그러네요. 예. 예. 저 근데 뭐 정치부 기자 얘기했는데 아직도 법조 기자들이랑 좀 친분이 있으니까 예. 측근들의 전원도 법조 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치인의 검증은 법조가 하는 게 아니고 정치부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여의도에서 정치부 기자 3명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만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법조 시절처럼 뭔가 묵묵부답하고 본인이 주고 싶은 정보만 주고 이래서는 정치계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 정치적인 문법과 정치부 기자들과의 친분도 반드시 빨리 쌓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근데 제3의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캠프를 꾸렸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임기가 아직 좀 남았는데 그 중도에 나온다는 얘기인가? 캠프를 꾸렸다 이런 거는 전 예. 헛소문인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 당에서 나오죠. 예. 뭐 제3의 주자, 예. 뭐 예비군처럼 예.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저희 당의 안에 있는 유승민, 원희룡 이 두 대선 주자가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이 대선 주자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거론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거론하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거론이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유승민, 원희룡 두 사람은 올해는 했으나 국민적인 대중적인 인기가 뭐 별로 시원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대중적으로 검증되고 득표력을 인정받은 오세훈 시장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원희룡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분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국민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이 오세훈 제3주자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증도 검증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거 고건이나 반기문 사례를 봤을 때 스스로 드랍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소방당국 브리핑이 하나 들어왔네요.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 한 개 동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덮쳐서 버스 승객 8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4명은 구조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앞서 소방청은 사고 직후 3명 사망으로 공지했었는데요. 이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의 측면 승부 천하람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